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이혼 확정 1년 후 그 남자가 선영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제발 도와줘. 카페도 망했고 서연이는 날 버렸어. 하지만 선영은 무릎 꿇은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1년 전 그 남자는 이혼 통보 3일 만에 젊은 여자와 새 집으로 떠났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내를 단 한 줄로 정리하면서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승리자처럼 떠났던 남자는 왜 무릎을 꿇게 됐고 모든 걸 잃은 듯 했던 여자는 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3일 안에 나갈게. 민수가 탁자 위로 서류 뭉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베란다에 서서 현관문을 나서는 민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실에 울려 퍼지던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25년 결혼 생활이 단 한 줄의 통보로 끝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베란다 난간을 움켜쥐었어요.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났습니다.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영은 어느 날부터 민수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소 배 나온 중년 남자였던 민수가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더니 한 달 만에 벨트 구멍이 2칸이나 줄었죠. 요즘 건강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거울 앞에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선영은 20년 넘게 운동은커녕 소파에서 TV만 보던 남편이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헬스장 간다며 집을 나설 때마다 향수 냄새가 진했거든요. 선영이 결혼 20주년 때 선물한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옷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입던 낡은 와이셔츠 대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죠. 회사에서 이미지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더라고. 민수는 새로 산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결혼기념일에도 외식 한번 아까워하던 남편이 갑자기 명품 매장을 드나든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저녁 민수의 옷장을 열어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셔츠가 5벌이나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한 벌에 30만 원이 넘었죠. 선영은 옷장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선영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젊은 여자의 셀카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처럼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이 진했고 V넥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선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뭐해? 민수가 다가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물 좀 마시려고.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컵 밖으로 흘렀죠. 민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부터 2주 동안 선영은 민수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주말마다 갑자기 회식이 생겼고
골프 약속이라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어요. 밤늦게 돌아온 민수는 샤워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웃음소리는 선영에게 낯설었죠.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 누운 민수가 잠든 척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민수의 얼굴을 비췄어요.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영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민수의 눈빛이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한강공원 예약했어. 우리 처음 데이트한 곳.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유치한 거 왜 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민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비웃듯 말했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민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선영에게 청혼했었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한 뒤 선영은 민수의 차 안을 살펴봤습니다. 조수석 밑에 젊은 여자의 립스틱이 있었고 룸미러에는 커플 키링이 매달려 있었어요. 선영은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빨간색이었죠. 선영은 평생 빨간 립스틱을 바른 적이 없었어요. 키링에는 곰 인형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식탁 위에 립스틱과 키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선영이 증거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닫고 가방을 소파에 던졌어요. 립스틱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어차피 말하려던 참이었어. 뭐라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자.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이서연. 6개월째 만나는 중이고. 선영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태연한 태도가 믿기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 사랑이 식었어. 이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한테는 전세금 일부만 줄게. 민수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따라 마시며 덧붙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명의잖아. 당신 명의로 된 통장들도 이미 정리했어.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간 시댁 제사 지내고 집안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 합법적으로 한 거야. 나 명의로 옮겨놨을 뿐이야. 민수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습니다. 3일 안에 나갈 거니까 짐 정리해둬. 저녁 때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네? 갑자기 무슨? 아빠가 바람을 폈어. 회사 후배랑 6개월째 만나고 있대. 선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부모님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중립이에요. 준호야, 엄마는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3일 후 민수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고 짐꾼들이 가구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거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럭에는 침대, 냉장고, TV가 실려 있었어요. 선영이 25년간 아껴 모은 그릇과 식기까지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친정 어머니가 사주신 밥그릇도 보였어요. 조수석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서연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죠. 민수가 운전석에 올라타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머리가 민수의 어깨에 기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선영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만 남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3일 만에 새 여자랑 이사 가다니 남자는 정말 무섭네. 내가 봤는데 여자 완전 젊던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쫓겨난 거래. 25년을 살았는데 말이야. 불쌍하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껴안았어요. 자신이 이제 동네 소문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25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선영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뜯었어요.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아파트 소유권은 강민수에게, 예금 및 적금은 강민수에게. 선영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친정어머니 증여 금반지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절반을 강민수에게.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 선임비는 각자 부담. 선영은 합의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25년 헌신이 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고객님, 이 통장은 3개월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해지요? 제 명의인데요? 네, 본인이 직접 해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선영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은행에 온 적이 없었어요. 혹시 다른 통장도 확인해 주시겠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3개 통장 모두 해지되었고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네요. 얼마나요? 총 8천만 원입니다. 선영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어요. 25년간 시댁 제사 음식 장만하고 명절 선물 사고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체된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선영은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민수가 이사간 곳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준호에게 물어 알아냈어요. 신축 빌라였습니다. 선영이 25년간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됐죠. 1층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강민수, 이서연님,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백화점 로고가 박스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서연이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새로 염색한 듯 밝은 갈색이었어요.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저녁 때 선영은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예요.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수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래서 어머님이 민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너무.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네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바람 피우면 다 여자 탓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동안 네가 집에서 뭘 했길래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야.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장만하고 제사상 차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네가 알아서 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가 이혼. 어머니한테 들었어. 오빠가 주는 대로 받고 조용히 끝내. 신우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5년을 소송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았어? 언니, 오빠가 제 돈을 다 빼돌렸어요.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조용히 해. 신우이도 전화를 끊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구 2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며 위로하러 왔다고 했어요. 선영아, 그래도 애는 다 컸잖아. 한 친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것도 편하대. 내 사촌 언니도.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선영아, 솔직히 넌 집에만 있었잖아. 남편이 심심했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오늘은 이만. 친구들이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문이 닫히자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합의서에 빨리 도장 찍으라고 하셨어요. 법정 가면 더 불리하대요. 선영은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뭐라고 하던? 엄마 혼자 변호사 비용 감당 안 되잖아요. 아빠 말도 일리 있어요. 준호야, 아빠가 엄마 돈을 다 가져갔어. 그건, 엄마, 저도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너마저 아빠 편이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선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대학 졸업식 날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캠퍼스 벤치에서 선영에게 고백했었죠.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결혼식 날 민수는 선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함께 할게. 준호가 태어난 날 민수는 선영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생했어. 사랑해. 그 모든 순간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계속 날아왔거든요. 저희 집 세대주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강민수 씨 전입신고 빠져 있고요. 세대주는 현재 없습니다. 제 이름은요? 박선영 씨도 없으시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여기 25년 살았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이 집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오후에 선영은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아줌마들이었어요. 선영이 다가가자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남편이 젊은 여자랑 도망갔다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나 봐.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자신이, 소문의 중심이 된 자신이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변호사를 쳤어요. 수십 개의 법률사무소가 떴습니다. 선영은 하나씩 클릭해 봤어요. 한 여성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이혼에 맞서 당신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그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상담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상담 신청 3일 후 선영은 강남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역에서 5분 거리였어요. 선영은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죠. 선영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키가 큰 여자가 다가왔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혜진은 선영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지난 3개월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의 불륜,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빼돌린 재산. 말을 하는 동안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한마디 말 없이 선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영이 이혼합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에요. 혜진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 약탈 계약서예요. 25년 헌신한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줬어요.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혜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수 씨가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어요. 불륜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고요. 혜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이 필요해요. 최소 500만 원 정도. 선영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에 쥔 핸드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마련해준 돈이었죠. 저는 돈이. 선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진은 선영의 표정을 읽었어요. 분할 납부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다 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댁으로 등기우편 발송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우편이 꽂혀 있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민수 측 변호사였습니다. 선영은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첫 줄부터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박선영 씨가 이혼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강민수 씨는 박선영 씨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박선영 씨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영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요? 25년을 헌신한 자신이요? 선영은 휴대폰을 들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민수 쪽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들 정말 뻔뻔하네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맞대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영이 작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어디까지 자신을 짓밟을지 두려웠어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열자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어요. 선영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와 서연이 해변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보였어요. 민수가 서연을 끌어안고 있었죠.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민수의 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민수의 SNS를 캡처해서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악의적이었어요. 선영은 사진을 하나하나 찢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잔뜩 주고 찢고 또 찢었어요.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선영은 쓰레기통에 조각들을 쓸어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선영 씨? 민수의 직장 동료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료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선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민수 씨는 요즘 회사에서 완전 신혼 분위기던데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여자 만나서 좋으시겠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이만. 선영은 카트를 그 자리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걸어 마트를 나왔어요. 귀가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선영은 주차장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선영이 문을 열자 민수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영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빨리 이혼 정리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저한테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마.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네가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들이 왜 밖으로 돌겠어? 어머님, 제가 25년 동안 뭘 했어? 집에 있으면서 남편 제대로 못 챙기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젊은 여자한테 간 것도 이해가 돼. 네가 늙으니까. 선영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나가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선영은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일주일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 조정 기일이 한 달 후로 잡혔어요. 감사합니다. 싸울 준비 되셨죠? 혜진이 물었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는 싸워야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혜진은 전화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자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민수와 서연은 빌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카페 인테리어 사진이 떠 있었어요. 오빠, 나 카페 하고 싶어? 서연이 민수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카페? 응, 오빠 돈으로 차려줘. 나 사장님 하고 싶어. 서연이 애교를 부렸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빨리 끝나면 바로 사업자 등록해줄게. 그 아줌마가 법정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걱정 마. 서연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자 맞은편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민수와 서연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민수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저 아저씨 완전 신혼 분위기네. 동료 하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꾸 없이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준호는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준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응,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 편 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너도. 통화가 끊겼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기일 2주 전이었습니다. 선영은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요즘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가 낯선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간판에 이야기가 있는 책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창가에는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고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선영은 무의식 중에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책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무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장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시 코너를 지나 자기계발서 쪽으로 향했어요. 책등에 적힌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선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이혼 후 나를 찾는 시간. 선영은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영은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책 좋아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 봐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죠.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책이 큰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선영은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우진이에요. 이 책방 주인이고요. 우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선영이에요. 선영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은 책방 안쪽으로 선영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진이 찻잔 2개에 차를 따랐습니다. 국화차예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선영은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우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책이 친구가 됐죠. 선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책방을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렀어요. 우진은 항상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은 선영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물었어요. 제가 잘못 산 건가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었어요.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같은 시기 선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옆집에 사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윤미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혹시 요즘 힘드시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미란을 바라봤어요. 소문 들었어요. 저도 5년 전에 똑같은 일 겪었거든요. 미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이 커피 한 잔 할래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카페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제 남편도 젊은 여자 만나서 집 나갔어요.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울고 또 울었죠. 선영은 미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미란이 환하게 웃었어요. 남자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선영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이따 저녁에 동네 언니들 모임 있어요. 같이 갈래요?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처음인데. 괜찮아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선영은 미란과 함께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갔습니다. 작은 방에 중년 여성 7명이 모여 있었어요. 언니들, 새 친구 소개할게요. 박선영 씨, 미란이 선영을 소개했습니다. 여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앉아요. 한 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여자들은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고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선영도 차츰 그들과 어울렸어요. 우리 다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죠.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야. 다른 언니가 덧붙였어요.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요. 우리가 더 소중해요. 선영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선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조정 기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선영이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쩐 일이야? 선영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립이라고 했던 거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랑 그 여자 보고 나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괜찮아.
선영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싸우는 게 힘드실 텐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 혼자가 아니야. 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조정 기일 때 같이 가도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네, 이제는 엄마 편이에요. 선영은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조정 기일 3일 전이었습니다. 혜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측에서 제안이 왔어요. 무슨 제안이요? 재산 분할 비율을 55대 45로 하자고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공정해요. 재판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이겨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선영은 우진과 미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격려해준 그들이었어요. 끝까지 싸우겠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책방에 들렀습니다. 우진이 차를 내왔어요. 조정 기일이 얼마 안 남았죠? 우진이 물었습니다. 네, 3일 후에요. 긴장되시겠어요. 조금요. 선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당하게 맞서면 돼요. 선영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우진이 격려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우진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시집이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우진이 선영의 손에 책을 쥐어줬습니다. 선영은 책을 펼쳤어요. 첫 장에 우진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조정 기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남편과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신. 웃고 싶을 때도 참고 화날 때도 삼켰던 자신.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었어요.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선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자신을 바라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복도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같이 가요. 준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은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선영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로비에서 만나요. 선영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준호가 선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원 로비에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준비되셨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선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선영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했네. 돈은 어디서 났어? 선영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손짓했어요. 들어오세요. 선영은 혜진, 준호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탁자가 놓여 있었고 판사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혜진 옆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수 씨 측부터.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재산은 5대5로 나누고. 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증거부터 제출하겠습니다. 혜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판사 앞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민수 씨가 3개월간 선영 씨 명의 통장을 해지하고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거래 내역입니다. 혜진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민수 씨와 이서연 씨의 메시지 내역이고요. 혜진이 두 번째 서류를 넘겼어요. 제주도 여행 예약 기록, 신축 빌라 계약서도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깨진 건 쌍방에게 책임이. 혜진이 말을 끊었어요. 민수 씨는 이혼 통보 3개월 전부터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혜진이 빌라 계약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선영 씨는 25년간 헌신했습니다. 시댁 제사를 지내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판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맞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의 60%는 선영 씨에게 분할합니다. 민수 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세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민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가죠. 그럼 더 불리해질 겁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민수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혜진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겼어요. 정말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가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준호가 선영을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선영은 준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세상이 밝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이 선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당당했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만에요. 선영 씨가 강했어요. 혜진이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진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 후 선영은 새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원룸을 계약했어요. 햇볕이 잘 드는 2층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선영은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미란이 집들이 선물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 미란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선영이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어요. 같은 시기 선영은 책방을 자주 찾았습니다. 우진과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우진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선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선영 씨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진이 선영에게 물었어요. 한강 산책 어때요? 좋아요. 선영은 우진과 함께 한강으로 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영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덕분에 저 자신을 다시 좋아하게 됐어요. 선영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저녁 때 선영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중립이라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이 준호를 안았습니다. 네가 미안할 필요 없어. 이제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달라 보여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서연과 함께 빌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카페 인테리어 사진이 떠 있었어요. 오빠, 인테리어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데.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서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산 분할로 예상보다 돈이 적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지만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선영은 새집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선영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네, 고마워요. 내일 책방에 오실 거죠? 물론이죠. 선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세월이 무너졌지만 선영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확정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우진과 조용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고 저녁에는 책방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미랑과 동네 언니들과도 자주 만났어요. 취미 모임에 나가 그림도 배웠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요. 선영은 가스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어요. 천천히 말해봐. 회사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망쳤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거래처한테 손해를 입혔대요. 회사에서 2천만 원 내라고.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선영은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야? 선영이 물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자료를 잘못 보냈어요. 거래처가 손해를 받고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받고 손해 일부를 메우라고 했어요. 2천만 원이? 네, 근데 저 지금 전세 대출이랑 차 할부금도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이혼 후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어떻게 돈 달라고 말을 해요. 선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해.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온 선영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어요. 950만 원.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전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선영은 통장을 덮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은 책방에 갔습니다. 우진이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준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진은 선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드리겠어요. 안 돼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관계가 돈 문제로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은행 대출이라도 알아볼게요. 제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고마워요. 선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선영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 일로 만나야겠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혼했는데 왜 연락해? 나랑 상관없어. 선영은 휴대폰을 던졌어요. 소파 위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친아들마저 외면하는 민수가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선영은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왜? 사정이 생겨서 돈이 좀 필요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만.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우리도 애들 학원비로 빠듯해. 미안해. 알았어. 선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선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직원이 선영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없어요. 담보는요?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세는 담보로 잡기 어려워요. 나이도 고려하면 대출 한도가 500만 원 정도예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선영은 은행을 나왔어요.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야. 빨리 와. 선영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동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뇨 합병증이래. 입원해야 한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당뇨가 악화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2주 정도 예상되고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치료비가 1,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선영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선영아.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선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선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문제와 어머니 병원비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있어요.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우진이 도착했습니다. 선영을 꼭 안아줬어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우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준호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둘까 봐요. 무슨 소리야? 알바라도 해서 돈 갚을게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는 것보다 절대 그러지 마.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뭐든 해결할게. 네가 할 일은 회사 다니는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믿어. 전화를 끊고 선영은 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선영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란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들한테 이야기해 볼게. 그날 저녁 동네 언니들이 모였습니다. 선영의 상황을 들은 언니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한 명이 50만 원씩, 7명이 3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거라도 써요. 한 언니가 봉투를 선영의 손에 쥐어줬어요. 고마워요. 정말.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기대어. 그게 친구잖아. 미란이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선영은 언니들의 품에서 울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카페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장사가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장사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뭐라고? 사실이잖아. 이렇게 적자만 나는데. 서연이 민수를 비난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투자한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괜찮아? 서연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어요. 선영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니들이 모아준 돈, 우진의 따뜻한 마음, 준호의 미안해하는 목소리,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선영 씨, 무슨 일이세요? 이혼 때 못 받은 게 또 있을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퇴직금이요. 민수 씨 퇴직금 일부 청구 가능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혼인 중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도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이혼 조정 때 놓쳤네요. 바로 내용 증명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선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화나 있었어요. 지금 와서 왜 또 돈을 달라는 거야? 합법적인 절차예요.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도 끝났는데
왜 자꾸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선영이 말을 끊었어요.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민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가 합의했어요. 정말요? 2천만 원 지급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안에 입금될 거예요.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선영 씨 권리예요. 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의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선영은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회사 가서 돈 처리해. 엄마가 보낼게. 엄마, 어떡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했어.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준호가 선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영을 꼭 안았어요. 엄마, 평생 갚을게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네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선영이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주 선영은 동생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를 처리했어요. 준호도 일부를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선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단단해진 모습에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 선영을 책방 옥상 테라스로 초대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와인과 치즈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기 예쁘네요. 선영이 난간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우진이 선영 옆에 섰어요. 선영 씨, 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우진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선영이 고백했습니다. 우진이 선영을 안았어요. 선영은 우진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라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왜? 그냥 와. 저녁 6시.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영은 미란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호성이 터졌어요. 축하해요. 동네 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선영이의 새 출발 축하 파티.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울지 마.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어. 미란이 선영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들이 선영을 둘러쌌어요. 선영은 언니들의 따뜻한 품에서 울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각 민수는 빌라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는 한 달 전에 문을 닫았어요. 투자한 돈을 다 날렸습니다. 서연은 3일 전에 떠났어요. 오빠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민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서연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어제는 병원에 갔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이에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입니다. 치료하면 되죠? 당장 입원해야 해요. 비용은요? 수술비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요. 민수는 병원을 나왔어요.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빌라 월세도 2달째 밀렸어요. 집주인이 독촉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거절했습니다. 요즘 나도 어렵다. 미안하다.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아무도 민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던졌어요.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이 어디 사는지 아니? 왜? 좀 급해서 만나야 할 일이 있어. 동료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민수는 메모했습니다. 내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선영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우진, 미란, 준호가 선영의 집에 왔어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세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선영은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55세 생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파티였습니다. 소원 빌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어요. 앞으로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빌었습니다. 촛불을 껐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우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옆에 있겠습니다.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선영이 웃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볼게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초췌한 모습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도 형편없었어요. 아빠?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거실에서 선영이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혼 확정 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선영을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무릎 꿇은 민수를 내려다봤어요. 거실에서 우진과 미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선영 옆에 섰어요. 선영은 입가에 담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어서세요.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일어나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 망했어. 서연이는 날 버렸고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 협심증이래. 돈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아. 그건 당신이 한 선택의 결과예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알아서 사세요. 선영이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가세요. 준호야, 넌 내 아들이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편이에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준호야, 가세요. 준호가 문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선영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선영을 안았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선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미란이 케이크를 가리켰어요. 이제 다시 축하해요. 네 사람은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길거리 쪽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슴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민수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서연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선영은 우진과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우진의 책방 한쪽에 카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고른 차와 베이커리를 팔았어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오픈 첫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선영은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선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해요. 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선영과 우진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함께할 줄. 저도요. 선영이 우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진 씨 덕분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저도 선영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승진했어요. 정말? 네, 과장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축하해. 이렇게 된 건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넌 원래 잘하는 아이였어. 선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진 아저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그러자. 선영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아들이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세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준호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진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축하해, 준호야. 선영이 준호의 잔에 음료를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왔어요.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영은 1년 전 자신의 집 앞에서 무릎 꿇던 민수를 떠올렸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떨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점 카페 테라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란과 동네 언니들, 준호, 우진이 함께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영은 잠깐 멈춰서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무릎 꿇고 울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박선영이었습니다. 우진이 와인잔을 건넸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선영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어요.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행복이 빛나고 있었어요.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이제 선영의 인생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25년 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혜진, 이웃 미란, 책방 주인 우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 준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걸 선영은 배웠어요. 1년 전 무릎 꿇고 울던 선영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는 박선영이 있을 뿐이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선영의 진짜 인생은 55세에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